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2부예요. 1부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욕심을 너무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끝난 걸로 갖고 왔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보시면 1부에서 이거 되게 넣기 힘들었는데 거의 최대값 들어갔어요. 이게 보면은 뭐가 달라졌냐면 TWR이 6이었는데 8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 WRRDDG,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WTR 언더바 S가 어쩐지 8이 들어간다 했어. 이거 계속 돌리니까 에러 나더라고요. 10도 에러 나요. 12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50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20 값으로 에러가 발생해서 60으로 풀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제 10%씩 돌리는데 그거의 폐해입니다. 폐해. 이게 10%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10% 이후에 돌다가 한 2, 30%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10%까지만 하고 넘어갔다가 RFI를 잡으려고 하니까 얘는 이제 얘 잡는다고 오래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문제가 나서 계속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까고 막 반 까고 뭐 13만 까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RFI가 더럽게 안 들어가면 다른 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얘를 다시 초기 값으로 원복시키고 그러고 나서 저번에도 그랬어요. 얘 주 범인이 이 세 놈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 하나 더 잡는 다음에 얘까지. 보통은 뭔가 나중에 오래 돌릴 때 문제가 발생하는 놈들이 얘네들이라서 결국에 얘 초기화 시키고 이 값들 두 개씩 풀고 돌렸는데 또 에러가 나서 제가 이거 팔이 좀 타이트한 것 같다 그랬죠. 얘를 한 번 더 줬어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푼 상태에서 돌리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하나씩 잡았어요.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하나씩 잡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 개 값을 모두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RFI 빼고 다 잡은 상태에서 500%를 돌렸어요. 돌려놓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잘 돌아가서 RFI 값도 최대 값에서 그냥 한 방에 가려고 짝수 값을 줬고요. 1 줄여서 짝수 값을 줬는데 그냥 얘가 한 방에 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라군 방열판에 스파클링에서 온도가 40도가 안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니 RFI가 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좀 이상했죠.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RFI가 잘 안 들어가서 에라이 그러면 다른 거 문제다. 이게 그래서 결국엔 일부 영상에 거의 거진 1시간은 삽질이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다 보면 테스트 짧게 하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가서 안 잡혀가지고 삽질하면서 엄청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제법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한 번 돌릴 때마다 오래 돌리세요. 타이밍 하나 수정하실 때마다 저처럼 대충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래오래 돌리세요. 오래오래. 그래야 더 쉬워요. 나중에 갈 때. 그래서 500%잘 돌아갔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게이밍 X 보드 저가형 보드에도 불구하고 7600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종합을 하지만 7600이 아무거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보드 스펙이 7600으로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7600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최대 그냥 마케팅적 요소로 기가바이트 쪽에서 최대 값을 명시하고 있고요. 팀 그룹에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QVL에 넣어줬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유통사인 국내 유통사인 서린 CNI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7600이 안 돌아간다. 갈 가능성이 높으니 권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XMP는 제가 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XMP로 매겨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 안 들어가고 전압값을 수동으로 잡았는데 그 수동으로 잡은 전압값은 제가 일부에서 전압 바꾸지 않았어요. 동일한 전압값을 줬으니까 전압은 수정을 안 했고요. 특히 VDDQ, 이 VDDQ를 램 VDDQ랑 CPU VDDQ를 1.35 정도로 실제 인가값 기준으로 맞춰주면은 제 경험상 1.35에서 1.4 사이가 제일 잘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XMP 램을 돌렸는데 뭔가 에러가 나는 것 같아. 그럼 VDDQ 한번 수정해 보시고. 근데 사실 QVL에 있으면 그냥 교환받는 게 장땡이에요. 수동으로 괜히 되게끔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 게이밍 X나 어로스 엘리트 혹은 에어로 G 정도 되는 보드는 XMP 램을 굳이 쓰시려고 하면 7600을 쓰지 마시고 7200 정도 보세요. UD 보드는 7000, 게이밍 X, 어로스 엘리트, 그리고 에어로지는 7200 정도로 XMP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그래도 제가 예전에 썼던 좀 안 좋다고 생각한 CPU에서도 최대로 전압값 때려 맞춰서 7570 정도까지 넣어서 그거보다 좀 더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괜찮으면 7600이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착한 김에 해본 겁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구매한 13600K, 이거 지금 13600K예요. 일부에 다 나옵니다. 13600K가 그래도 적당히 일반적인 수율 혹은 그거보다 좀 더 좋지 않나 싶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성공적으로 7600 클럭 오버클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혹시 이거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CL 타이밍과 RCD 타이밍이 생각보다 타이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은 그대로 따라 하시더라도 타이밍은 CL과 RCD 타이밍은 좀 2개 정도씩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CL을 수정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CL을 수정하면 CWL도 바뀌어요. CWL이 바뀔 때 CWL과 연관되는 연계 타이밍인 WTR 언더바 L, WTR 언더바 S, 그리고 그 WR, TWR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가 CWL이랑 연계돼서 어느 타이밍이에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TWRRD 언더바 SG, 요거 요놈과 요놈, 얘네가 얘 두 개랑 연동되고요. 그 다음에 WR 값과 이 WRPDEN과 WRPRE 값이 또 연동이 돼서 CWL이랑 연동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밍을 풀면, CL을 풀면 CWL도 풀리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풀어주지 않으면 얘네가 타이트해져요. WR이랑 그 다음에 WTR 언더바 L과 WTR 언더바 S가 오히려 타이트해지는 효과가 있으니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타이트해지지 않게 같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놈, 요놈, 그리고 요놈, 요놈까지 같이 CL 2개 풀 때마다 얘도 2개씩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 수율에 따라서
또 영향받을 만한 타이밍은 글쎄요. 대부분은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 RTP가 10이 안 들어가면 12 정도 넣어 보세요. 12 이내로 쇼부가 될 겁니다. 얘도 그렇고 WR 타이밍도 시스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얘도 제게 이게 좀 안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 제 램이 그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WR도 좀 풀어서 시도해 보시면 좋고, 아무튼 그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CL에 맞춰서 전압을 수정하시려고 하면 다른 거 냅두고 D램 전압 중에 VDD만 올리시거나 내리시거나 하면 됩니다. 좀 더 낮은 전압 쓰고 싶다? 그럼 뭐 램 타이밍 풀고 VDD 값만 낮추세요. 나머지 전압은 지금은 7600 수준에서 파형을 제대로 그리는데 아마 이게 거의 최적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잘 맞췄다고 생각하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시스템마다 또 다를진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제가 CPU도 바꿔보고 보드도 바꿔보지만 대체로 이 세팅이 제일 잘 들어가요. VDD-Q가 1.35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VDD2 전압은 클럭에 따라서 7600 정도면 1.4V가 충분합니다. 그거보다 낮은 값도 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8200 최저값을 1.43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8200보다 낮은 경우는 1.43 이내로 다 커버가 된다는 거니까 얼추 7600이면 1.4V 정도면 충분하다. VDD2는. 그러면 나머지 값은 SA가 오토 상태로 두고 VDD만 바꾸면 됩니다. VDD 값만. 바이오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진짜 1시간 삽질한 게 너무 아깝네요. 진작에 영상 거기서 끊고 1, 2부로 나눌 걸. 다음번엔 좀 더 주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번에 삽질한 3개 타이밍은 진짜 한 1, 20%는 안 되겠어요. 한 30에서 50%는 돌려봐야. 근데 영상에서 50%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재미없죠. 제가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 참 고민되는데, 뭐 유튜버님은 뭐 음식 먹는 것도 나오고 한다는데 제가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압 보여드릴게요. 전압 다시 설명드리지만 VDQ 1.35, 그 다음에 VDD2 1.4 정도가 제일 잘 되는 것 같고 7600 클럭에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VDD-Q가 이게 시금치랑 또 XMP 램 달라요. 지금 시금치 기준으로 1.435V 이내에서는 V 드롭이 아주 살짝 발생합니다. 그래서 1.35V를 만들기 위해서 1.37을 준 거예요. XMP 램도 비슷하긴 한데요. V 드롭이 이제 개선 바이오스 이후에서는 XMP보다 일반 시금치가 전압이 뭐랄까요? 더 칼같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뭐 램슬롯 저는 이제 이거 7600이 좀 민감한 클럭이다 보니까 거의 최대치죠. 게이밍 X의 최대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 또한 스플릿으로 쪼개가지고 여기 들어간 전압과 여기 들어가는 전압이 조금 그냥 같은 값을 넣으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걸 맞춰버린 거예요 지금. 이건 요령껏 하세요. 항상 램 오버클럭은 실인가 전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몇을 넣든 간에. 그래서 XMP 램을 쓰던 아니면 시금치 또는 흑금치 램을 쓰던 결국에는 실인가 전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좀 더 FM으로 가자면 얘도 지금 자꾸 변하죠. 얘도 살짝 변하고 이런 경우는 좀 변하는 빈도수를 보세요. 얘는 잘 안 변하고 얘는 자주 변하죠.
그러면은 이 전압이 0.015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면 얘는 이거보다 좀 더 낮추면은 좀 덜을 튈 것 같아. 그러면 1.365 요렇게 넣으면은 좀 덜 튈 확률이 높고요. 얘는 좀 자주 튀죠. 그러면 1.36 정도로 두 뎁스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부팅했을 때 좀 더 덜 튈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1.37 대충 넣고서 요걸로 500% 돌아가는 걸 이미 안정을 받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좀 잘 안 되고 내가 좀 더 칼같이 전압을 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미세하게 조정해 보세요. 스플릿 주고. 그 다음에 여기 0.9V 준 거는 안 쓰는 전압이라서 최소값 준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SA 전압 오토고요. 오토 상태에서 1.25V 정도 들어갔어요. 살짝 0.002V 떨어진 건데 1.25V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XMP 제가 넣고 쓰라고 했죠. XMP 넣고 쓰세요. 6400을 안 해도 그냥 하이닉스가 램이 아니고 삼성 램이어도 이걸 제일 권장합니다. 저는 이 세팅.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오버클럭 할 때 디세이블 패스트 부트. 그냥 기본 세팅하고 항상 바이오스 저장해서 시모스 클리어 했을 때도 불러와서 쓰세요. 이렇게 저장해 놓고 시모스 클리어 했을 때도 새로 불러와서 하면은 기본 세팅해 놓은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거 디세이블 해 놓은 것들 다 불러지니까. 그리고 요것도 요거 귀찮으니까 디세이블 해 놓고 세이브 해 놓고 쓰세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은 요렇게 타이밍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CWL을 수동 전압을 넣어놨으면은 안 바뀌긴 해요. 예를 들어 얘가 36으로 올리면 제가 CWL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건 오토 상태일 때고, 오토 상태면 얘가 34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오토가 아니라 32를 박아놨으면은 얘는 계속 32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 타이밍이 늘어날, 아니 그 타이트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근데 별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 CL하고 CWL의 갭이 늘어나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정도 타이밍 차이가 제일 좋습니다. 오토로 두셔도 되고요. 오토로 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두 개 차이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가끔 네 개 차이로 들어가기도 해요. 오토 상태로 둬도. 그거는 이제 뭐 계산 공식이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사로 넣어야겠다 싶을 때 뭐 네 개 차이로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하랄드 언더바 S L은 48, 16 거의 공식처럼 넣었고요. RFC랑 RFC2는 120 나노세컨드, 제가 밀고 있는 조합입니다. RFC PB는 90 나노세컨드로, 나노세컨드지만 7600 클럭 베이스로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는 공식 간단한 방법은 76 나누기 2, 그러면 38이죠. 38 곱하기 9, 그 다음에 여기는 38 곱하기 12 하면 됩니다. 120 나노세컨드, 90 나노세컨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 RTP는 여기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RDPR이 요걸 수정하면 RTP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TWR 값은 얘랑 얘를 수정하시면 되고, 이거 수정할 때는 CWL이랑 연동해서 보시면 된다. 일부에 설명했습니다. RDPDN 값은 RCD랑 저는 맞추는 편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뭐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저는 RCD 값이랑 보통 맞추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은 얘는 어떻게든 2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런 값들은 클럭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REFI X9는 이거 이 값 늘리면 자동으로 거의 255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REFI 값이 3만 정도, 29,000 얼마 넘어가면은 얘가 전부 다 255로 바뀝니다. 자동 계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뭐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CPDD 줄여가지고 뭐 이득 본 경우가 거의 없어서 얘네 두 개는 CK랑 뭐 CPDD는 DDR5에서는 크게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요
XSDLL이랑 XS 오프셋이랑 MOD 값도 클럭 베이스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이라서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RDRDSG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RDRDDG랑 얘는 8 거의 고정적으로 8 얘도 8 이거보다 이게 되게 이 값을 늘려버리면은 속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이거랑 얘랑 그러니까 8보다 작은 값을 쓸지언정 8보다 큰 값은 쓰지 마세요. 안 들어가면 클럭을 낮추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DRDD 값은 최소값 다 넣었고요. RDWR은 20 정도 줬는데 거의 거진 7000 클럭 7200 이상에선 저는 거의 20 내지 22를 써요. 물론 18로 줄일 수 있는 램도 있을 거예요. 18 내지 뭐 일부 유저분들은 여기서 홀수로 19 뭐 이런 거 쓰는데 홀수 값이 사용 가능하긴 한데 홀수 값을 쓰게 되면 뭔가 어차피 얘가 자동으로 짝수로 계산되어 들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DDR5는 원래 2클럭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한 클럭 단위로 뭐 동작하는 타이밍이 있을지언정 대부분 2클럭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효용이 없어요. 홀수 값은. 그래서 짝수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거의 12가 되더라고요. 10이 안 들어가면 14 쓰세요. 10이 안 들어가는 경우 딱 한 번 본 것 같아. 거의 12가 들어갑니다. 얘네 두 개는 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WTR_S, WTR_L 값이랑 그리고 CWL이랑 연동해서 플러스 6 해서 들어가는 값이다. 일부에 설명했습니다.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 이거 건드려봐야 수정도 안 돼요.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부팅도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저항값들은 이거 바꿔서 제대로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임피던스 값은 트레이닝이 알아서 돌아가니까요. 기가바이트 트레이닝 엄청 빡세게 돌아가요. 엄청 많거든요. 이거 막 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빼서 더 잘 되는 경우 글쎄요. 부팅 더 잘 되는 건 본 적이 있는데 안정화 잘 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괜히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8000 이렇게 뜨는 건 유저 프로필 XMP 값을 제가 이 램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인데 어쨌든 지금 디세이블이라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SPD 셋업 여기다 제가 유저 프로필 넣어놓은 겁니다. 테스트한다고. 예. 이거 유저 프로필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이거 디세이블 해놓고 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디세이블 안 하면 저기 저장이 안 될 수 있다. 아무튼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7600 클럭 오버클럭을 맞출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아무리 메모리 컨트롤러가 좋아도 게이밍 X, 어로스 엘리트, 에어로 G에서는 거의 최대 오버클럭이 7600일 겁니다. 근데 또 제가 볼 때 7600이 그렇게 수동으로 할 때는 어려운 값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조금만 더 좋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안 되면 사실상 타이밍을 풀고 제가 제시한 전압값을 사용해서 7600 클럭을 돌려봤을 때 안 되면 빠른 포기를 권장해요. 메모리 컨트롤러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면 빠른 포기 하시고 되면 잘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상위 보드에서는 7600은 7600 메모리 컨트롤러가 굉장히 안 좋으면 7600에서도 에러를 뱉을 수가 있어요. XMP 넣고 에러 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전압이 이상한 값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동 전압으로 얘가 1.45V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클럭이 높아지면 이것만 1.4 내지 3호로 바꾸고 하면 7600 정도는 팔레이어 보드 어로스 마스터, 어로스 익스트림에서 메모리 컨트롤러가 좀 안 좋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압만 잘 조정하면. 근데 수동으로 XMP 잡는 건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보기 때문에 XMP 넣어서 안 돌아가면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 받으세요.
교환 받아서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안 되면 그러면 CPU 문제인 거예요. 그냥 환불 받고 CPU부터 교체하고 나서 생각하세요. 예. 램 DDR5에서는 DDR4 때처럼 램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량 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뭐가 좀 XMP가 잘 안 돈다 그러면 보드나 혹은 메모리 컨트롤러 문제일 확률이 높아서 뭐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일단 CPU가 범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기가바이트 보드는 과스펙을 광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6레이어 보드에서 7600가 안 되고요. XMP 램. 그다음 8레이어 보드에서 7800 XMP가 거진 안 될 겁니다. 8000은 진짜 말도 안 되고 메모리 컨트롤러 가장 최상급 정도 썼을 때 8000이 돌아가고 그걸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가. 이거를 맞장구 추주는 그 팀그룹이 참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근데 이제 서린에서도 이제 몇 번 교체 요청이 들어오니까 얘네도 알죠,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답변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고요. 저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레이어 보드인 타키온에서는 7800 정도는 잘 되는데 메모리 컨트롤러가 안 좋으면 7800 XMP가 안 돌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압 살짝 수정하면 7800 정도 수월하게 돕니다. 타키온에서. 그 다음에 이제 8000은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살짝 그래도 평균 내지 평균 이상은 돼야 8000이 되는 것 같고 8200은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도 좋아야 되고 램 수율도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8200에서 좀 더 높은 값 8400은 램을 제가 엄청 바꿔봤는데 도저히 안 돼요. 또 CPU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기가바이트 보드에 클럭 들어간 현황은 딱 그 정도입니다. 한번 잘 써보세요. 예. 제가 이 정도 가이드 해드리니까 잘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요새 고주파 문제 많은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통화를 했고요. 기가바이트 본사에서 인지하고 있고요. 고주파 문제. 그 AS 쪽은 뭐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번 더 저기 유통사 한 번 더 얘기한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모르겠어요. 제이시언이 더 빡빡하게 하는 것 같아. PC 디렉트랑 제이시언 두 군데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심하게 난 샘플 있으면 좀 제가 테스트 해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엔 어떤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나. 아무튼 아직은 고주파 심한 보드가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딴 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